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15년 후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35년부터 새승용차와 픽업트럭은 전기차나 수소차 등 유해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차량만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부터 시작해 2045년부터는 중대형 화물 차량까지도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기수소차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죠. 최근 승용차 부문에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전기차의 보급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트럭과 버스 등의 상용차에서는 수소연료전지차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제조사들이 수소연료전지차 시장에 관심을 가졌고 토요타 역시 여기에 끼어들어 현대차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밀리고 말았는데요. 니콜라는 제2의 테슬라라는 평가를 받으며 단기간 내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현대차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소연료전지 상용차 시장은 현대차와 니콜라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니콜라가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식이 폭락하자 결국 투자자들의 모든 관심이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수소차계의 테슬라로 불리는 니콜라는 최초의 수소트럭인 니콜라1을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니콜라 CEO인 트레버 밀트는 이 트럭이 전부 정상작동하며 움직이는 진짜 트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을 실제 공개할 때는 작동사고가 우려된다며 아무도 트럭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공개한 니콜라1은 껍데 기뿐인 모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니콜라1 이후에도 니콜라2, 니콜라트랙, 니콜라베저 등을 연달아 공개했지만 한 번도 작동되는 차량을 공개 시연한 적은 없었습니다. 블룸버그는 계속해서 니콜라가 가짜라고 지적했고 투자자들도 트럭이 모형뿐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자 드디어 2018년 니콜라의 트럭이 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론으로만 가능했던 세계 최초의 수소트럭이 도로를 달리자 전 세계는 기대에 부풀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차의 시대가 온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난 10일 공매도 전문 리서치 기관인 힌덴버그 리서치는 니콜라, 온갖 거짓말로 미국의 가장 큰 자동차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법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니콜라는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트레버 밀튼의 수십 가지 거짓말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기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니콜라는 보유기술 능력을 과장해 파트너와 고객을 끌어들였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6월부터 계속해서 니콜라1에는 기어와 모터는 물론 가장 중요한 수소연료 전지 자체가 없다면서 니콜라의 제품 생산 능력은 의문투성이라는 보도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니콜라1 주행 영상이 사기였다는 폭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니콜라1을 트럭으로 언덕 꼭대기까지 견인한 뒤 기어를 중립해놓고 굴려 촬영했다는 내용도 나온 겁니다. 바꿔 말하면 니콜라1에는 자체 추진력이 없다는 것이고 내리막길에서 중력에 의해 움직였을 뿐이라는 건데요. 심지어 같은 조건에서 기어를 중립해 놓은 승용차로 이 주행 영상을 재현하는 데 성공하기까지 한 겁니다. 평지에서 주행하는 영상도 공개한 적이 있지만 이 역시 공개 시연을 하지 않았고 속도는 너무 느렸으며 차량의 동력원이 무엇인지도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차량이 정상 작동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 니콜라 측은 니콜라1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했지만 주행이라고는 하지 않았다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니콜라1은 자체 추진력이 있지만 더 이상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자동차 모델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터버도 자체 생산했다고 말한 적 없으며 영상 속 트럭도 자체 추진력으로 움직인다고 말한 적 없다. 광고용으로 촬영된 것뿐이다. 투자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면 니콜라 CEO는 리플리 증후군이 의심될 정도인데요. 니콜라는 지난 2016년 니콜라1을 공개한 뒤 14,000대의 사전 계약을 유치했었습니다. 올해부터 고객에게 인도를 시작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제대로 된 차 한 대 보여주지 않았던 거죠. 결국 니콜라1을 비롯한 니콜라사의 트럭은 2020년 9월 현재까지 단 한 대도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기냐 아니냐에 끊이지 않는 의혹을 받다가 연이은 보고서 발표가 나오면서 CEO가 사퇴하자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과 함께 니콜라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주목받게 된 한국 기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니콜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동안 현대차는 조용히 할 일만 하고 있었는데요. 현대차는 6월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트럭인 엑시온트를 스위스에 수출했고 현재까지 실제로 수소트럭을 생산하는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총 1,600대를 유럽에 수출할 예정이죠.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양산한 수소전기 대형 트럭인 엑시언트 10대를 스위스로 수출했습니다. 현대차는 수소 트럭을 스위스에 보내면서 스위스 현지의 소비자 반응을 얻기 위해 운전 경력이 30-40년 된 베테랑 트럭 운전사를 대상으로 직접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불만 사항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트럭의 옷걸이가 1개인데 2개로 늘려달라. 두 번째, 라디오를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해달라. 2가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첫 수소차이니만큼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성능은 만족이고 리모컨과 옷걸이만 껴주면 되는 거였죠. 이런 현대 수소 트럭에 대한 불만 사항을 본 국내 네티즌들은 빵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그까짓 옷걸이? LG랑 합작해서 스타일러 하나 넣어줘라. 스타일러 하나 장만하면 신세계를 볼 수 있다. 옷걸이 2개와 리모컨이라니 스위스 복지가 좋은가 보네요. 트럭 운전하는 유튜브 보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장시간 일하기 때문에 차 한 번 살 때 더 좋은 트럭삼. 그리고 트럭의 옵션들 대부분 커스터마이징 되어 나옴. 장기간 운전자들에게 무선으로 조작 가능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이야말로 셀렉의 주요 포인트. 경쟁력을 따진다면 있어야 된다고 봄. 트럭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현대가 잘못했네. 옷걸이 2개 주세요. 에이, 달아주는 김에 리모컨 말고 음성인식 조작 장치 해주세요. 니콜라는 그동안 현대차에 2번이나 협력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현대차는 수년 전 니콜라의 수소 트럭을 내부적으로 정밀 분석했는데 그 결과 니콜라의 수소차 기술 수준이 6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니콜라의 협업 제안을 2차례나 거절한 것도 니콜라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특별히 협업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트레버 밀튼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대차와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었는데요. 니콜라는 직접 수소 트럭을 생산하지 않고 수소 연료전지는 독일 부품 기업 포쉬, 트럭 조립은 이탈리아 업체 이베코에 맡기면서 CNH 인더스트리얼과 GM까지 파트너십에 100% 의존하는 회사입니다. 이 정도면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 배달시켜 뷔페 식당 차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니콜라는 애초에 수소 트럭 제조 기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미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와 협력하고 싶어 애걸복걸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2025년의 트럭 기술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이미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니콜라처럼 요란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니콜라가 크게 이슈가 되는 동안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고 이를 활용한 마케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가 수십 년 연구하던 분야를 니콜라가 3년 만에 한다는 건 이미 뻥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텐데도 말이죠. 기존에 하던 것처럼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분야의 실력을 키워가며 구체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누적 모두 글로벌 1위입니다. 올해 7월에는 출시한 지 2년 4개월 만에 수소 전기차 넥소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 1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일본 토요타가 2014년 미라이를 출시하고 4년이 걸려서 1만 대를 판 것과 비교해 훨씬 빠르게 이룬 성과죠. 넥소는 609km의 주행 가능 거리, 154마력, 최대 속도 177km 등 주행 성능이 업그레이드됐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미래 기술을 접목시킨 가장 진보된 형태의 수소차입니다. 현대차는 스위스에 보낸 수소전기 트럭에 이어 전북 전주시에 수소전기버스 1호차를 전달했고 내년에는 국방부에도 수소전기버스 공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분야 외의 영역도 넓히면서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죠. 지난 16일에는 스위스의 수소 젖장 기술업체인 GRG 테크놀로지스 및 유럽의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수출했습니다. 이번 수출은 7월 EU집행위원회의 수소 경제 전략 발표 직후에 이뤄진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첫 해외 판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수소차 세계 1위라는 증명도 됐습니다. 결국 현대차의 수소 트럭 수출을 시작으로 니콜라와 비교되며 완전하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비록 뻥이었지만 니콜라가 수소 트럭을 만들어 팔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면서 인류의 미래라는 큰 관심이 쏠렸던 만큼 자연스럽게 현대차가 시장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힌덴버그 보고서가 니콜라와 관련해 제기한 모든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제2의 테슬라로 불렸던 니콜라는 희대의 사기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수소차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기술력으로 월등한 우위를 보이면서 이미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확 꽂혀 있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빈살만이 맘만 먹으면 수소는 바로 생산될 것이고 현대차와의 협력 관계가 지속된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와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수소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게 되겠죠.
이미 리스크를 파악해 니콜라가 건넨 손을 잡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현대차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